5선 국회의원 출신이죠.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직까지 무소속이기 때문에 일단 복당이 되어야 하는데,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시각 현재 복당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복당이 받아들여질지, 그렇다면 과연 출사표가 진짜 이루어지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 정진석 비서실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 말고요. 과거 선거 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애기들 아빠하고 정 의원님하고 또 이제 같은 문중이시고 드라마 촬영하면서 공주 쪽으로 많이 촬영을 왔어요. 예, 이영애 씨와 친척 사이다 보니까 저렇게 유세 현장에 이영애 씨가 유세차에 타고 유세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박수현 충남지사가 후보로 되면서 그 현재 지역구인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의 지역과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고 국민의힘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는요. 21대 총선 때는 2.2%포인트 격차로 정진석 당선. 2024년 22대 총선에는 2.24%포인트 차로 박수현 당선. 물론 그 전에는 주로 여기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랫동안 당선됐던 곳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복당을 받아들여주고 공천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그 현재 공간위의 뭐 판단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보시는 것처럼 충남 공주 부여 지역에서 오랜 정치 활동을 하셨고 또 윤석열 정권에서 비서실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저 지역에서 많은 기여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충남 공주 지역에서 정진석 실장을 공천한다면 이 공천의 여파는 비단 저 충남 공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서울시, 부산시, 전국의 어떤 그 이번에 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16개 광역단체장, 예. 14곳의 재보궐선거 가운데가 30개라고 치면 예. 이 한석을 얻고자 정진석을 공천하게 되면 나머지 29곳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떤 그 헌법에 어떤 심각한 침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전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시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지근거리에서 모셨고 또 비서실장이라는 어떤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셨던 분이 또 저 지역에서 공천된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외쳐왔던 계엄 행위, 이 반대, 계엄에 대한 어떤 반대 예. 이런 것들을 지난 수개월간 정말 수없이 발표도 하고 모든 의원들이 다 모아서 그런 의견을 국민께 전달했는데 그런 우리 당의 의견에 우리 당의 그 진위가 정말로 저는 다 또 없어져 버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진석 비서실장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공천에서는 정진석 전 의원을 과감하게 공천해서 배제하는 것이 우리 당 그리고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과연 공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궁금해집니다. 결과 나오면 저희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윤석열 정부 핵심으로 불렸던 인사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이가, 윤석열은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고 계십니다. 야당 지도자가 범죄 피의자라고 해서 이름만 달랑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란 호칭으로 해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내란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정진석 전 비서실장 또 이용 전 의원, 윤석열 정부 때 대선 캠프에서 수행실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또 방통위원장 지낸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오늘 공천을 받기도 했고 보류가 되기도 했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추경호 후보의 지역구인 달성군에 공천을 받았고요.
이용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나갔다가 낙선을 했던 곳이죠. 하남갑의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정진석 전 실장이 공천 신청을 했던 공주가 보류가 됐는데요. 일단 면접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강전환 대변인님, 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은 정진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당에서는 7일경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박수현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가 되면서 공주 부여 이 지역이 나오게 되었는데 본인도 역시 여기에서 박수현 의원과 왔다 갔다 하면서 5선을 했었던 바가 있었거든요. 예.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판단들이 있었고 본인도 이번 면접에 뭐 열심히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언론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당에서 먼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렸기 때문에 스스로 만약에 면접장에까지 오면은 또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프레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면접 자체에 불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관위에서도 질문이 나오니까 설명을 했는데요. 정진석 전 실장이 면접에 불참한 이유, 결정을 또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류된 그런 상황을 먼저 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윤호개인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저는 어떤 분이 윤호개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에는 나오신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 계엄과 관련해서 정진석 전 실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윤호개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내란 세력의 귀환이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출마다 이런 비판까지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다 여러 가지 좀 얽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과는 뭐 사돈지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뒷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선웅 부대변인님, 공천 보류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아주 그냥 불발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일단은 그 장동혁 지도부가 왜 재보궐 지역을 전략 공천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공천 접수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부터가 장동혁 지도부의 전략 실패다. 그리고 또 무책임이다. 정치적 무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지금 이준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미국 떠나기 전에 사실상 대구에서 만나면서 대구시장 불출마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으로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치력을 다 이제 못 보여줬는데 결국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공천 접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이용 의원 하남갑에 공천한 것처럼 그냥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수현 뭐 충남지사가 자신의 지역인데 여러 번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과 싸웠었죠. 그 총선에서. 근데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의 출마 선언을 보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출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실제 뭐 실형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진짜로 저는 내란에 큰 책임이 있다. 어쨌든 당시에 국무총리 다음으로 국정에 제일 가는 책임자였는데 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치를 시작하겠다? 저는 이게 정치적인 무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현주 의원님, 그리고 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인간적으로 전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정진석 전 실장이라든지 이용전 의원의 공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다른 선거에도 영향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장동혁 지도부의 전체적인 이 재보궐선거 공천의 컨셉은 결국 모든 국민들이 보시면 윤호개인 공천이다. 이렇게 아마 민주당에서 뭔가 규정을 지어도 뭔가 별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만약 공천한다 그러면 글쎄요,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하실지. 그리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예. 자,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재판 중이지만 윤리위에서 정치 관련된 탄압이다라고 해서 이제 면죄부를 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 거치겠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용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아시겠지만 수행실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국민들에게 뭔가 어떤 변화나 뭔가 이제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단절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회귀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러면 지금 이 선거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선거 구도를 지금 특히 이제 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재보궐선거마저도 이런 식의 컨셉을 얹어버리면 저는 참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쉬운 선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뭐 구도 잡기가 너무 좋잖아요. 자, 이 윤호개인인가 아닌가 이걸로 구도를 잡아버리면 이 선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도 선거에서 이미 지고 가는 게 아닌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사람 없으니까 그냥 뭐 거기 옛날에 하던 사람들 다 세웠는데 과연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윤리위 심사 절차가 끝나면 아무래도 공천이 좀 확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